이게 사실 일종의 캔슬 컬처의 한 부분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명백하게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이런 식의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반응하는 방식은 어떤 부분 캔슬 컬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발언이 완전히 그 어떤 흑백 논리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취급돼서 그 사람이 단죄되고, 그리고 어떤 공론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다시는 언급하면 안 돼, 뭐 이런 방식으로 치워버려지는 사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우리한테 어떤 안전한 공론장 같은 거 불가능해진 방식이 일종의 캔슬 컬처 아니냐. 캔슬 컬처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또 인터넷 공간이 열어놓은 대중의 목소리가 의사결정권자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가는 어떤 식의 효과도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되게 얽혀 있어서 무조건 폐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물론 캔슬 컬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나쁜 점은 저는 오히려 캔슬해라 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것에 사실은 캔슬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진 단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남성들은 정말로 페미니즘이 싫어서 저 페미년을 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쳐버리겠다라고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고 손 털고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방식들을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막 떠들고 있는 걸 모두 다 수용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갈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식의 움직임들과 어떤 목소리들은 존재하고 그것은 사실 기본값으로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그 목소리들 중에 어떤 것이 캔슬할 만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의 구조는 한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서 이거 손가락 관련된 논란은 바로 하루 만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계속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경우라 사실 우리가 없고. 그러니까 캔슬 컬처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캔슬을 결정하는 권력의 문제다.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뭔가 백래시가 심하게 닥쳐오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백래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있었고 1990년대 이게 막 불타올랐던 영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200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때도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백래시가 닥쳐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대중담론의 장에서 물론 페미니스트들과 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계속 활동하고 있었지만 거의 10년 동안 여성들이 내가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IMF 이후에 그야말로 먹고 사니즘밖에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면서 정권이 이제 CEO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등장했었던 이명박으로 넘어가고 우파 정부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성보수화, 그러니까 공적 담론의 장에서 성보수화라고 하는 게 펼쳐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건강가정 기본법 만들어지면서 뭐 태아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상가족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펼쳐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문란하거나 자기개발에 몰두하느라 저출산이 이뤄졌다라는 식으로 여성들에 대한 공격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사문화되어 있었던 낙태죄가 부활을 하는 것도 2010년대 초반이었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신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 시술을 한 병원을 고발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일부 남성들이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이나 이혼한 아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낙태죄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이제 백래시들이 사실은 쭉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도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고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백래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무슨 어떤 페미니즘 목소리가 확 올려오면
조금 텀을 가지고 이후에 공격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2015년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거. 저는 20대 남성이 중심이 되는 한국 사회 백래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어쨌든 군가산점 위헌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이요?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어길로 시작됐고 그때 직후에 남성운동협의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던 남성운동협의회가 뭐 그렇게 큰 역할이나 어떤 목소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한국의 안티페미니스트 운동의 어떤 시작점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시죠. 핵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가산점제 다시 부활이라든지 여성 전용 공간 반대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여성 전용 공간 반대에 나는 이렇게 하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남초 커뮤니티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 대부분이 씨가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게 그 한국형 백래시의 가장 중요한 안티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하나의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최초로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성의 등장이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가산점제 이후로 역차별의 감각들이 만들어질 때 그 역차별의 감각이라고 한 게 신체화된 존재였었던 거죠. 정말로 주목 경제 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주목 경쟁을 활발하게 하는 이 컨텐츠 생산자들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안티페미 네트워크의 사람들의 차이는 저는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정말로 페미니즘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고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그러니까 이 기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비판들은 그러니까 뭐 비판적으로 좀 살펴볼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죠.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캐나다에서 성소수자에 관련돼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 법안 반대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하는 게 조던 피터슨의 등장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정도의 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라든지 등등이 하는 말은 진보가 하는 말은 사실 자기 옹알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안에서의 몇 가지 안 되는 어떤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나하나의 그 꼬투리를 잡아가며 그것이 전체의 운동을 너무 많은 부분의 전력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부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부류가 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죠 지금. 아우. 네.